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4일 일요일 오후 4시 59분입니다. 지난 22일 금요일에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이후에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들어서 주인을 협박한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오늘 논평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를 아주 모욕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한심한 것은 미국과 공조하여 평화체제 구축과 북남 협력을 꿈꾸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다. 남조선이 미국과 공조해야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련하다. 남조선은 강도가 다름없는 미국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실현에 방해만 놀고 있으며 북남 경제협력사업에도 사사건건 참견하여 난관만을 조성하고 있다. 긴밀한 한미공조 방침을 강조한 한국 외교부의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쓴맛을 볼 대로 보면서도 자기의 존엄을 찾지 못하는 가련한 처사다. 이런 아주 상투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금 미국과 북한이 틀어졌으니까 한국은 어느 쪽에 설 거냐? 한국은 어느 쪽에 설 거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할 거냐 말 거냐? 미국 편에 설 거냐? 북한 편에 설 거냐? 민족 공조하자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편에 서야 될 것 아니냐. 즉 반미 공조하자.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답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은 이 북한에 관한 한 자선단체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른바 자기들이 적폐 세력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주류 세력, 이승만, 박정희, 근대화 세력, 반공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오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도 김정은 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순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신비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굽니까? 적 아닙니까? 악 아닙니까? 왜냐? 공산주의니까 악이고 세습 독재니까 악이고 그리고 핵무장한 적입니다. 적과 악에 대해서는 온순하고 같은 국민끼리는 그렇게 정오심을 드러내는 문재인 정권은 결국 그 이념에서 오는 거죠. 이념적 가치관, 계급투쟁론적인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북한 노동당 정권과 더 가깝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는 멀리 있다는 것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의해서 그 임무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를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으로부터 능멸만 당하고 있으면은 이게 국가의 독립, 국가의 계속성이 유지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도 반응을 내보였어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국과 미국, 북한 사이에 있었던 이 일들이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불법 거래한 미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어요. 제재를 가한 그 직후에 갑자기 트윗을 띄워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재무부가 오늘 제재를 발표했다. 그런데 나는 그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당시에 오늘 발표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전날에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회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재무장관이
사인을 다 했고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해석을 하기는 지금 그 백악관의 대변인은 그에 대한 설명도 안 하고 그 혼선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좋아한다.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만 좋아한다. 김정은을 여전히 좋아한다. 그래서 제재가 더 이상 추가 제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취소시킨 것이 이미 발표된 게 아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추가 제재를 대북 추가 제재를 잠시 보류하라고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도 해석이에요. 대통령의 말을 놓고 이렇게 중구난방인 것도 참 미국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제재는 잠시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지난 2월 28일이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의 한 달 동안의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렬되고 나서 김정은은 기차를 타고 쓸쓸하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며칠 뒤에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나와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기차 여행 안 하겠다. 아주 실망이 많다. 특히 폼페오, 볼턴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말려가지고 회담을 깼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타협에 응할 자세를 보였는데 두 사람이 깼다. 참 희한한 괴상한 회담이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핵실험, 미사일 실험 동결한 거 이것도 재고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새로운 방침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사일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인공위성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볼턴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대북 제재 더 강화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핵 폐기, 미사일 폐기, 그리고 독가스 없애는 거, 세균무기 없애는 것이다. 인권 문제도 물론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나가고 만약 핵실험, 미사일 실험하면은 이것은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 재미없다. 이렇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 공적으로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압박했으니까 북한이 회담장에 나왔다. 두 번째, 북한은 1년 이상 지금 핵실험, 미사일 실험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전 정권이 이루지 못한 큰 성과다. 이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도 결렬이 되고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은 완전히 트럼프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되고 트럼프는 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랑하던 게 이렇게 결국 결렬되지 않았냐. 당신은 회담장에 나가서는 김정은에게 속았고 김정은은 당신이 아무리 김정은을 뭐 연인 사이라고 하든지 김정은은 당신을 무시한다. 독재자한테 아부하다가 잘 됐다. 더구나 원비어 대학생, 미국 대학생, 북한에 불구 응유됐다가 석방된 뒤에 사망한 원비어 사망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김정은이가 몰랐을 것이다라고 김정은이를 대변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한참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김정은을 욕하던 사람이 작년 3월 이후에는 사사건건 김정은을 편드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것은 오로지 김정은이로 하여금 미사일 핵실험 안 하도록 만들기 위한 일종의 아부였는데 얼굴에 완전히 뺨 맞는 게 되죠. 만약 미사일 실험을 하면 뺨 맞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 화를 내가지고 다시 북한에 대해서 초강경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은 김정은에게 굴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면은 이게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된다. 더구나 재선을 앞두고 있는 내년의 재선을 결정하는 선거가 있는 날인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너무 김정은을 몰아서는 안 되겠구나. 김정은을 너무 몰면은 김정은이가 미사일 실험을 재개를 한다. 그렇게 나는 정치적 타격을 본다. 이 계산이 가장 앞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북 추가 제재라는 카드는 안 쓰겠다. 지금 단계에서는 안 쓰겠다. 이 정도로 해주면은 북한도 김정은도 실험 재개라는 악수는 두지 않을 것이다. 요 정도의 말하자면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또한 고민이죠. 미사일 실험을 하면은 실익은 없고 완전히 미국을 화나게 하는 것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또 상당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그렇다고 회담을 당장 시작할 수도 없고 이제 시간을 보는 거죠.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북한은 한국이 가장 만만하니까 이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을 압박해가지고 당신이 나서가지고 미국을 설득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겉으로는 한국이 뭐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 편 들으라는 거죠. 우리 편 들으라. 우리 편을 들든지 아니면은 남한하고도 대화 안 하겠다. 자, 이런 이제 3자 간의 관계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대북 제재가 먹힌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 대북 제재를 계속 하면은 언젠가는 북한이 굽히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북한은 계산이 또 옛날처럼 견뎌보면서 틈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실무회담이 시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회담은 해야 되니까 실무회담을 통해서 지금은 양쪽이 다 카드를 다 내보여 버렸어요. 여기에 타협점이 없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하는 걸로 가지고 대북 제재 실질적으로 다 해제해달라는 것은 미국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이 완전히 발가벗기를 원합니다. 그건 또한 북한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담을 하면 그 중간선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는 회담이 진행되겠는데 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제재는 해제 안 될 겁니다. 제재는 해제 안 되는데 북한으로서는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중국도 제재는 지금 대충 협조해 주지만은 그래도 이 국경지대에 한만 국경지대 즉 만주와 북한 지역의 국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밀무역 정도는 눈 감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를 허용해서 북한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로 하면서 북한이 견딜 수 있느냐,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근데 이건 북한의 내부 경제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이 경제 내부 사정이 아주 흥미로워요. 이 쌀값, 기름값, 환율 같은 게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제 파탄이 난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 지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가 지금쯤은 경제 지표가 그러니까 기름값은 뛰고 쌀값도 또 폭등하고 환율도 폭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정되어 있느냐 하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의외로 시장이 커졌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 공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지금 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자꾸 돈줄이 끊기고 기름 공급이 줄어들면은
언젠가는 경제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한국의 선택이죠. 한국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미국과 같이 손을 잡고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해가지고 북한이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죠. 김정은이가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으로 나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미국과 손을 잡고 압박하는 수밖에 없어요. 중재 역할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또 미국의 중재를 누가 허용할 사람이 없어요. 미국이 한국의 중재를, 이 문재인 정권의 중재 역할을 지금 반기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북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다. 또 중재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적과 동맹국 사이에 무슨 중재입니까? 동맹국 편에 써야죠. 그렇게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은 너무 멀리 나가버린 것 같아요. 통일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완전히 북한 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없다는 메시지로 아마 워싱턴에서 받아들이겠는데,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이 미국 노선과 완전히 반대로 해서 미국이 말려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하겠다고 하면은 한미 관계는 파탄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관여되는 한국의 기업이나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는 이런 사태가 오게 될 것인데, 또 그렇게 한다고 한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면은 거기서 들어가는 달러는 김정은 정권을 강화하고 핵 미사일 무기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갈 텐데, 따라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선택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유일한 살길. 중간선이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비핵화 사기극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잘해준다고 했지만 김정은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내한테 잡히는 게 뭐냐.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참 시작을 잘못했습니다. 2000년 6월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날 때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김정은은 남한을 봉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른바 정상회담이란 말이 틀렸지만 정상회담을 몇 번 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4.27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몰래 가서 만난 5월 말, 그 다음 평양 5번 했습니다. 5번 중에 4번이 북한 지역, 그리고 평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도 약속했는데 서울에 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올 수도 없었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이런 법을 결의안을 하나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이나 북한의 지도자를 만날 때 평양에 가서는 안 된다. 평양에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 평양에 가지 마라. 특히 좌파 성향 대통령은 평양에 가지 마라 하는 결의안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면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좀 편해지고 행복하게 되어야 될 텐데 만날 때마다 그 후유증으로 한국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평양에는 안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앞으로 평양에 안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